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 이유 없이 까는 걸 진짜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리뷰들 보시면은 막 단점 얘기하고 이런 거를 오히려 더 부각해서 더 약간 사실적으로 보이려고 되게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는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깐다고 사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뭐 단점을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죠. 뭐 단점을 얘기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길래 오늘 그냥 이 리뷰로 그냥 카메라 리뷰는 정리해버리려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라면, 그리고 프로들이라면, 그리고 촬영 감독이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카메라, 바로 FX3입니다. 오늘은 사실 나레이션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B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따로 분류하진 않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분량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타임코드를 다 써놓을 거예요. 그걸 다 눌러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들만 조금 약간 책처럼 이렇게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ey counted us out. Now we standing on the planet.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앞서서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인스타하고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이제 이미지 센서에 애초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필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필름과 이미지 센서 사이에 먼지가 흰 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이건 초기 불량 판정서를 써줄 테니 새 것으로 교환을 해라 라고 해서 구매한 지 이틀 만에 불량 판정을 받아서 교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보고 갔더니 재고가 전국적으로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이건 니들 과실이 있기 때문에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특정 요일 전까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니들이 알아서 해와라. 왜냐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530만원 냈는데 내가 왜 기다려야 돼? 이건 본인들이 그 회사 측에서 잘못한 일을 가지고 내가 왜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난 뭐 그런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맞춰서 가지고 와 달라, 이게 내가 요청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어떻게 전국에 재고가 없는데 이틀 만에 이 제품을 받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1020만 화소의 3.5mm의 풀프레임 센서와 기존 대비 8배 빨라진 바이온즈 XR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것 덕분에 모니터를 살 필요를 사실 크게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태블릿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연동을 해서 쏘는 그런 좀 약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물론 약간의 딜레이는 있지만 렉도 없고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레코딩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얘랑도 공유가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초점까지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방진 방적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오염물질과 약간의 비로부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방열팬이 있는 걸 고려해서 이제 그런 설계들을 했기 때문에 방열팬으로 뭐 습기가 들어가는 거 어떡하지, 먼지가 들어가는 거 어떡하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위블 터치 패널은 정말 사실 놀랍도록 편리한 기능입니다. S3부터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소니 기존 유저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기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빨라진 처리 속도, 아까 그 새로운 8배 빨라진 바이온즈 XR이 들어가게 되면서 딜레이도 없고 굉장히 직관적인, 거의 스마트폰에 가까운 수준의 반응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6개의 커스텀 버튼이 있어서 촬영 현장에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으며, 조리기 ISO 셔터 스피드를 고정 후 잠글 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잘못 조작하다가 노출값이 변하거나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15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서 시네마틱하고 부드러운 색감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외형입니다. 카메라 외부에 6개의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어서 다양한 파츠들을 쉽게 부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즉 별도의 리그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버튼을 누르면 총 3군데에서 탈리 램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탈리 램프 덕분에 영상을 촬영할 때, 지금처럼 말이죠,
지금처럼 촬영을 할 때 혼자 떠드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었어요. 기존에 M3를 쓸 때는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2-30분이면 끝나도 될 녹화를 거의 뭐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찍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네요. 바디는 베니스 시리즈의 합금 바디를 사용하고 있어서 뭔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카메라를 만지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실 A7 시리즈 보시면은 마그네슘 합금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그네슘 합금 바디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에 굉장히 약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은 거의 손톱에도 긁히기만 해도 자국이 남죠. 근데 얘는 그런 스크래치로부터 비교적 강했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파지한 상태에서 쉽게 레코딩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옆에도 레코딩 버튼이 있어서, 물론 커스텀 버튼이긴 하지만 레코딩 버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녹화 버튼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영상 찍을 때 다들 이렇게 찍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약간 내려서 파지를 하죠. 자, 다음은 화질입니다. 사실 이 카메라를 가지고 화질을 논한다라는 그런 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시네마 라인이기 때문이죠. 영상 화질을 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점이 화소수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다, 화소는 이퀄 화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그게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상 렌즈가 그 화질에 더욱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편견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020만 화소인데 A7M3가 2040만 화소예요. 2400만 화소예요. 그것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화질이 좋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지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얘가 조금 더 선명하고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K 그리고 FHD도 매우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었고 선의도를 보여줬는데요. 물론 4K는 사실 소니 자체는 정말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FH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니의 고질병이죠.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 뭐 약간 렌즈에 초점이 안 맞았나라고 의심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선율들을 보여줬는데, 이 카메라에서 많이 해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물론 사실 FHD를 쓸 일은 사실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저조도에서 A7M3랑 사실 비교를 좀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얘가 저조도에서 이미지 처리하는 방식이 사실은 노이즈를 뭉개고 약간 쉽게 소위 말씀드리자면 약간 스마트폰과 비슷한 처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영상을 뭉개서 노이즈를 아예 안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저는 사실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진짜 냉정하게 선예도만 넣고 짜졌을 때는 사실은 A7M3가 더 좋습니다. 근데 노이즈 억제력은 당연히 얘가 더 좋겠죠. 다음은 손떨방입니다. 카메라에 내장된 손떨방은 기존의 소니답지 않은 부드러움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사실 인서트를 거의 얘로 핸들드로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기존에 M3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최근에 노트북 케이스 리뷰를 찍을 때 물론 짐벌을 조금씩 쓰긴 했지만 거의 7-80% 정도의 영상은 거의 다 핸들드로 찍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많이 좀 약간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약간 내가 팔을 살짝 올리면 나중에 얘가 따라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잡아주는 듯한 그런 굉장히 섬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 제공해주는 카탈리스트 프로그램 무료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오히려 손떨방을 끄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안에 자이로 센서를 이제 값을 입력을 해서 그거를 카탈리스트로 보내게 되면은 얘가 그것들을 통해서 억제를 해서 좀 약간 제대로 된 손떨방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짐벌 위에 올려놓고 손떨방을 꺼버려요. 그리고 나서 카탈리스트로 후보정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거의 투핸드 짐벌에 가까운 수준이 나오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탑핸들 마이크입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면 동봉되는 오디오 탑핸들 시스템이 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인데요. 네, 이렇게 핸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게 딸려와요. 이게 딸려오고 A7 S3는 요게 안 오죠. 그래서 얘가 거의 한 4-5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핸들을 연결하면 카메라에서 별도의 설정으로 더 고음질의 음향을 수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꼭 근데 얘를 연결해야 되죠. 기존에는 16비트 2채널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얘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24비트 4채널, 그러니까 4채널까지 수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통 영화 찍을 때 스탠다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향에서 24비트, 16비트 이거는 크게 생각 안 한다고,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음질 차이가 사실은 곧 퀄리티의 차이고 또 다른 창의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미묘하지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단 이거는 꼭 핸들을 착용을 하셔야, 이가 핸들을 장착을 해야지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탑 핸들을 제거하고도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다른 이유로 저는 좀 불편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마이크 단자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화이트 노이즈가 생깁니다. 보통 이렇게 약간 여기에 이렇게 단자 칩이 내장돼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다이렉트 하는 경우에는 거의 화이트 노이즈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불량 판정 받기 전에 받은 것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화이트 노이즈가 꽤 있어요. 어떤 마이크를 껴도.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 노이즈를 나중에 후보적으로 억제를 해줘야 돼서 약간 음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 전원이 여기 또 달려 있어요. 지금 온오프가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이게 왜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를 쓰겠다는 건 사실 이 마이크를 쓰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왜 껐다 키게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얘가 가끔 꺼져 있는 상태로 녹화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이 이거 분리 왜 안 되냐, 분리 되게 해달라 하시는데 이거 그냥 냉정하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분리하면 돈 더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 단자랑 이 위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배선들이 쭉 있단 말이야. 이거를 분리하려면은 그 배선을 또 정리를 해서 하면 소니 스타일상 또 더 비싸게 받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안 봐도 그냥 비디오야. 그래서 그냥 만족하시면서 쓰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자, 다음 배터리입니다. 자, 배터리 타임은 간결하게 얘기하자면은 약간 3% 정도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3의 경우에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진, 영상 이거 두 개를 하루 종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쿨링팬이 들어갔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전자기기가 하나 더 생긴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있겠죠. 스펙상으로 135분이 촬영이 연속으로 가능한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네, 135분? 이게 어떤 기준이었을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K로 작업을 한다면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빨라지고 거기에 이런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상태로 한다면 더 빨라집니다. 발열도 더 빨리 발열이 생기고요.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동봉된, 이제 그때 언박싱 보시면은 동봉된 어떤 충전기를 주는데 그게 다행히 충전 속도가 빨라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촬영을 하는 동안.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소니는 마찬가지로 다 외부 전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위에 보조 배터리 얹으셔도 되고 충전기 꽂아놓고 촬영하셔도 되고 이런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다음은 스위블 액정입니다. 이 액정이 돌아가는 순간 소니 유저들 마음도 같이 돌아갔거든. 그러니까 심장을 같이 돌리는 기분이었어.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영상 촬영할 때 보통 약간 로우 앵글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보통 M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간 불편해요. 로우 앵글 잡을 때도 그렇고 탑 이렇게 잡을 때도 그렇고 좀 약간 불편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뭐 제대로 꺾이지도 않고. 근데 얘는 일단 협소한 공간에서도 모니터를 자유롭게 볼 수 있고요. 최대 270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76도까지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180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액정을 안쪽으로 넣어서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어떤 충격으로부터의 방어가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옆에 있는 단자 커버들을 여는 순간 이 아까 제가 뭐라 했지, 270 몇 도 돌아가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 그게 안 돼.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유저들이 좀 적응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모니터 시인성입니다. 약간 아쉽다? 좀 약간 열받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대낮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500만원을 넘게 썼는데 이게 왜 아직도 안 고쳐지냐는 거야. 500만원씩이나 들였으면 웬만한 전자기기 회사에서 이거 다 되게 각 잡고 만들거든요. 봐봐, 5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스마트 TV가 있고요, 다음에 냉장고, 스타일러,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거기에 모니터 이거 하나는 왜 이렇게 그지같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모니터를 화면에 꺼놓고 보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네모난 셀들이 쫙 있는 게 보여요. 이거는 what the fuck이지.
그리고 이게 화소가 144만 화소거든요. 5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는데 화소가 144만 화소. 초점 맞은 게 확실히 보이지도 않아 솔직히. 그래서 물론 얘를 쓰면은 좀 많이 좀 감을 잡긴 해요. 근데 얘도 막 약간 흐리게 나온 편이라서 외장 모니터를 사야 돼. 이거는 난 좀 약간 셔터 퍽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거는 좀 이건 약간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나 사기 전까지 리뷰를 다 보고 샀는데 이 모니터 시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 왜? 글쎄요.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SD카드입니다. 카메라 대표 3사 중에서 SD카드 A타입을 쓰는 회사가 소니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리더기도 따로 사야 돼요. 리더기가 17만 5천 원이었나? 미친 거죠. 거기에 이 A타입이 좀 쓸만한 건 64기가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64기가가 거의 40만 원 떠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저는 128기가 이상만 구매를 하거든요. 그게 거의 100만 원에 가까워요. 진짜 간신히 찾아서 이 제품을, 사실 이 제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 예를 들어서 4K 120프레임이라든가 4돌도 10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쓰려면은 V90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SD카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A타입이 됐건 그냥 SD카드가 됐건 UHS-2 타입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렉사 제품은 128기가에 제가 샀을 때 당시에는 약 1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2만 3천 원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가격이 착하다고 쳐요. 128기가에 20만원대 초반이니까. 근데 이제 소니 카드, SD카드의 지금 이 가격은 이게 지금 국제 시장 경제에 이게 부합하는 가격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맞나? 근데 이제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돈은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프로덕션에서는 뭐 사실 500만원, 600만원 이것도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 저처럼 개인이라든가 뭐 개인으로 작업하시는 많은 분들한테는 이건 거의 피 같은 돈이죠. 피 그 이상이죠. 내 몸을 끄집어내서 사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오바입니다 솔직히. 다음은 HDMI입니다. 자, 외장 모니터로 4264, 2408, 16비트를 지원을 하죠. 근데 아직 16비트를 지원하는 외장 모니터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모니터가 출시가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쓸 필요가 없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저는 무조건 그런 모니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도 FX3로 이걸 시작을 해서 더욱더 발전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추후에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이제 풀사이즈 HDMI가 탑재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진짜 막 요만한 좁쌀 같은 HDMI 마이크로 단자를 썼거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손으로 살짝 치면 부러져요. 근데 풀사이즈 HDMI를 좀 차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좀 더 현장 자체의 어떤 유연성을 많이 갖다 주죠. 자, 다음은 4K 120프레임입니다. 4K로 슬로우 모션을 담는다? 이거는 정말 저한테는 거의 환상 같은 일이었어요. 기존에는 제가 FHD로 담았는데 S3부터 이게 가능해졌죠. 저는 이거는 진짜 미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4K 422 10비트로 이걸 담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능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구매의 이유가 됩니다. 어떤 C사에 그것처럼 4K를 켰다고 해서 1.7배 크롭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도 않아요. 10% 정도 크롭이 되는? 근데 거의 뭐 이거는 애교죠. 사실은 애교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5배까지 슬로우 모션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사진 촬영입니다. 이 제품으로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이런 기능이 있을까? 그래, 그냥 영상이나 찍자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됩니다. 그냥 모든 M3에 있었던 모든 기능들이 그냥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나 SNS를 업로드하기에는 거의 뭐 과분한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지만 상업으로 쓴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천을 안 드리고 그냥 SNS에 업로드하는 정도? 근데 이제 1020만원 써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확대나 크롭을 했을 때 약간의 화질 뭉개짐이 있을 수 있는데 SNS에 올릴 용도라면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진을 찍는 맛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쫙쫙 소리가 들리면서 굉장히 쫀득한 느낌? 진짜 되게 약간 강하게 셔터가 약간 탁탁 맞물리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자, S3와 FX3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S3 살까? FX3 살까? 이거 너무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전 진짜 그거 고민하느라고 두세 달은 쓴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되게 고민했던 부분들 중에 또 하나는 그냥 좀 익숙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A7S3를 살까 아니면 영상용으로 나와버린 그냥 이 괴물을 살까 고민을 했습니다. 가격 차이도 사실 30-40만원 밖에 안 나요. 뭐 그냥 30-40만원 이게 사실 오야 그거 개 큰 돈 아니야? 470만원이랑 520만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좀 써보니까 그냥 FX3 사라고 막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너무 많아. 그냥 여러모로 다 좋아. FX3가 SS3보다 훨씬 더 좋아. 물론 뭐 이미지 센서도 똑같고 컬러 사이언스 똑같고 그냥 다 똑같은 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냥 더 좋아. 우선 방열팬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발열을 잡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영상 촬영이라는 특성상 발열로 인해서 카메라가 꺼지면 진짜 무한 딜레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클라이언트가 옆에서 만약에 지켜보고 있어. 그럼 그때부터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냥 차라리 아무리 그냥 이게 배터리를 많이 잡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팬이 달려있는 게 낫지 발열로 인해서 무한 딜레이로 고통받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오디오 24비트 4채널을 지원한다는 점이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기능이냐면은 오디오 컴프레서나 여러가지 음향 효과들 뭐 스튜디오 리버브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런 효과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무리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음향을 조금씩 음질을 상쇄시키는 그런 영향을 하는데 얘가 24비트 4채널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좋은 고음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S-Log3를 쓸 때 8비트를 쓰냐 10비트를 쓰냐에서 밴딩 현상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존의 A7 라인업에서 전원 버튼이었던 부분에 줌 레버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단렌즈만 있는 분들 아니면 단렌즈를 주로 쓰시는 분들 아니면 커머셜을 찍을 때 단렌즈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단비 같은 존재죠. 클리어 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없는 상태에서 줌을 최대 1.5배까지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즈 턴을 하지 않고도 뭐 어느 정도 범용성 있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닌 SC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또 이득이 하나가 있는데 A7S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상 특화인데 뷰파인더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상 찍을 때 이러고 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솔직히 이러고 약간 롤린 추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릴 게 없죠. 기존에 이제 그런 M3도 마찬가지고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GM 렌즈라든가 망원 렌즈를 꼈을 때 로닌 SC 그 뒷부분 축에 계속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갈아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냥 안 걸립니다. 어떤 렌즈를 갖다 박아도 안 걸려요. 총평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10점 만점에 저는 9.2점 주고 싶어요. 좀 디테일하죠. 왜냐면은 가변 ND 필터가 없다라는 것 때문이죠. 이거는 사실 약간 이게 진짜 찐 시네마 라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약간 빡세요. 왜냐면은 이게 찐 시네마 라인이면은 이게 약간 가변 ND 필터 딱 들어가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FX6나 9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앞에서 나 시네마 라인 샀다 요렇게 얘기하기 조금 약간 애매해. 약간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좀 약간 잃지 않았나. 근데 뭐 나머지 부분들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단점을 장점으로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고민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FX3, S3 이렇게 둘 중에 고민하신다면 이거 사셔도 절대 후회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어떤 여러가지 또 댓글들 뭐 이런 거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의 요정 리퍼였습니다. 안녕. I'm putting on my makeup, taking another shot of all the good stuff.